Once I had a heart cold as ice, and love to me was only for fun. I'd make a mark for each broken heart, like notches on the butt of a gun. Once I had a trick up my sleeve and a reputation all over town. I was heartless and cold wherever I go. Over and over, you wanted it so fast. Head on my shoulder, I'll pour myself a glass. Wait till we're somewhere closer to a lake. Then make a sad face. 바다네요. It's too late. And right here, my love. Oh, my dear, I'm trying to be clear. My love. Oh, my dear. Over and over, you wanted me to play. Head on my shoulder, there's nothing left to say. Wait till we're 동명항에 왔고요. 지금 바다도 그렇고 날씨도 너무 좋고 그래서 좋은 작가님 모시기에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언제 오시죠?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동해 바다에서 만나는.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길 그 길에 서 있네 바다 너무 좋아요. 선생님, 그쵸? 바닷물이 엄청 깨끗한 것 같아요. 여기는 영금정이라는 동네죠. 여기 정자 이름이요? 영금정? 바위 파도가 네. 바위를 때리는 소리가 음악 같다고 해서 영금정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동해 바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여름에 더워가지고 시원해지니까 좋으네. 바람이, 그렇죠. 저는 동해 나오니까 좋네. 아니, 속초 오고 싶어 하셨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싶었는데 네. 여기 그 동해 바다를 좀 보려고 그랬죠. 동해. 원래 동해 좋아하세요? 동해는 그 해가 뜨는 바다잖아요. 동해에 와보면 눈에 걸리는 게 없고 바다가 일자 네. 일자로 끝없이 전개되는 거죠. 여기 해가 뜨는 일출의 바다잖아요, 여기가. 네. 그 바다가 이렇게 무한감이 있고 해가 떠서 새로운 시간이 막 올라오는 느낌. 아니, 바다 이야기 많이 쓰셨잖아요. 뭐 고래를 기다리며도 있고, 바다의 기별 뭐 이런 책도 있고. 근데 선생님 그때 취재하신다고 울산에 가시지 않으셨어요? 고래를 기다리며. 울산 이런 데 많이 다녔어요. 울진에도 계시죠? 울산에는 네. 울산에 고래가 많아요. 드셔보셨어요? 고래고기는 울산에 가서 먹었어요. 근데 소고기 비슷해요. 그 육질이 소고기랑 비슷해요? 그 포유류거든. 그러니까 참치랑 약간 비슷해요. 저는 아니, 고래 참치는 생선이고 네. 고래는
포유류 해. 생선이 아니야. 동물이라고 동물. 바다에서 살지만 포유류라고 젖먹이 중이에요. 여기 새끼를 젖먹여 주려고. 카레 노래 쓸 때도 어디 가서 쓰셨어요? 대감에? 네, 그때도 전라도 쪽에 있었죠. 전라도. 정말 소설가라는 직업 자체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정신력으로 뭔가 글을 쓰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채노도 그렇죠. 간의 수공업. 간의 수고. 선생님 이제 저쪽으로 한번 가실까요? 가죠. 네, 네. Feel like a boat without a sailor. I go where the wind blows. Just moving around like a lonesome 이제 stranger. 전어막 나오고 그러잖아. 그렇죠. 어선에 이게 태극기 주는 거 보면 참 좋죠. 아 그러네. 어선에 붙인 태극기는 저 끝이 다 달아 있어요. 반쪽만 걸려 있는 것도 있어. 아 그러네. 찢겨 날아가는 응. 거구나. 바람에 시달려가지고 끝이 날아갔어. 이건 진짜 태극기야. 이런 태극기는 참 경건한 태극기죠. 생산자의 태극기. 이 반쪽만 하면 돼. 선생님 최근에 무슨 책 읽으세요? 선생님 책 많이 읽으세요? 책을 읽으면은 좋지만 그 책이 그 모든 걸 다 가르쳐주고 그런 건 아니라고. 그 책이 아니더라도 많은 거를 배울 수가 있어. 장천마을인데 장천마을. 불이 되게 크게 났었잖아요. 저쪽에 예, 산불 피해 저 산이 컸던 다 지역이라고. 나무 시커먼네. 아 그러네. 진짜 나무가 다 많이 탔네요. 많이 탔어요. 나무가 밑둥이 시커멓고 야 정말 아, 위험했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장천마을 이장님이시죠? 아,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김훈입니다. 아, 뭐 예. 하세요? 아유, 해관 앞에 그 하단에 그 잡초가 있고 먼저 태풍에 또 이렇게 부러지고 해가지고 좀 정리 좀 여기 하고. 산불 피해 많았죠? 예, 산불이 저희 마을에 그 원래 모여 사는 마을이 저 집수가 44가구인데 네. 24채가 전소가 됐어요. 집이요? 예, 예. 불이 원래 세게 바람이 불다 보니까 불이 좀 바람에 의해서 막 뭐라 그래야 되나 날아갔다 그래야 되나? 아 불씨들이요? 예, 예. 같은 산이라도 안 탄 안탄 데가 있고 다, 타 예, 죽은 데가 다 있고. 타고. 예. 뒤쪽에 전소된 집들도 있고 뭐. 예, 예. 이쪽으로 가시면은 이제 요 뒤에가 이제 저희 마을에선 가장 피해가 많은 지역이에요. 해관 앞에서만 보면은 피해가 난줄 잘 네, 안 우리 바로 여기까지 왔구나. 예, 예.
처음에 불나고 시커멓게. 예, 처음에 불나고 저 한 며칠 동안은 철거 안 됐을 때는 아유 와보면 참 진짜 청담했어요. 그럼 주민분들은 어디서 생활하세요? 집 전소되면? 지금 여기서 조금 이쪽으로 나가 보시면은 네. 저 18동 저 임시주택이 있어요. 일단 여름은 남는데 이제 겨울까지 날라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춥죠. 이번 추석 때도 자녀들이 왔는데 어디 잘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생도 참 많이 하시고 좀 너무 안타깝죠. 빨리 복구가 돼야 될 텐데. 예. 뭐 하시는 거세요? 참깨 씨앗지 말라고. 아, 이게 참깨예요? 예. 참깨 이렇게 생겼구나. 진짜 몰랐어요. 참깨가 요 예. 속에 들어앉아 있어요. 이게 딱 벌어지면서 요 아래, 요 안에 알이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말르면은 이게 벌어져가지고 여기서 알이 나와요. 아, 진짜 몰랐어요. 이걸 내년 심는 거예요? 예, 이거 내년에 심으려고. 근데 이런 게 심으면 나는구나. 이게 진짜 이쪽으로. 이거 요거 하나가 이거 하나예요. 이거. 아, 이 하나리? 요거 하나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크는 거예요. 제 생각에 이건 대가리 심어야지 하나 나을 거예요. 요거 하나리. 이거 하나가. 예, 요거 처음 하나가. 봤어요. 이렇게 말을. 참깨. 집 짓고 계세요, 할머니는? 예. 언제 들어가세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생활하시는 거? 불편하지 뭐. 어떡해요. 좁아가지고 뭐 집에서 뭐 추석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자녀분 그냥 오셨어요? 좁고 세고요. 그냥 애들 와서 그냥 여기서 좁은 데로 그냥 있었죠. 지냈죠 뭐. 그러니까 집이 그냥 폭삭 다 주저앉은 예,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주 하나도 못 그냥. 꺼내시고. 예, 하나도 없이 그냥 이 몸만 빠져. 그래도 안 아무것도 없이. 다치셔서. 이게 5월 초순에 심어서 요새 하니까 한 4개월은 돼야지. 제가 어렸을 적에는 그래도 이렇게 대형 서점 말고 동네에 책방 한두 개씩은 다 있었거든요. 그렇죠. 어느 순간 정말 왜 동네 빵집 사라지는 것처럼 그냥 순식간에 다 사라졌다가 선생님 어린 시절에는 동네에 책방 그 좀 많지 않아요? 동네 책방이 없었고 아, 없었어요? 대본소가 있어. 대본소. 아, 만화방이 있었고 아. 만화방에 가서 하루 종일 만화 보고 그랬지. 야, 멋있다. 아, 그러네. 조선소가 있구나. 칠성조선소. 근데 여기는 예. 배를 만드는 데 그러구만. 네, 만드는데. 어우, 근데 굉장히 멋있는데. 재래식 배를 만든 거지. 오. 1952년 원산조선소. 선생님, 2018년 2월에 다시 오픈했대요. 아주 좋은 시설이구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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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네, 김훈입니다. 예, 저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윤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여기가 3대째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물려받으실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좀 여기가 다른 그냥 아버지 일터
라고만 하기보단 저기가 저희가 살던 집이에요. 네. 어렸을 적부터 사셨어요? 네, 서울로 대학교 가기 전까지 저기서 계속 살았어요, 저는. 아, 여기는 관광객분들도 많이 오시나 봐요. 네, 네. 관객분들이 많이 오세요. 이 레일은 뭐 하는 거예요? 바다로 저 어선을 올릴 때 끌어올릴 때. 이거를 내려가 놓고 끌어올리는 거. 감아가서 배를 올려가서 수리 끝내면 내리고. 여기 저 전시실도 있죠. 저쪽이 이제 한번 가보는 게 낫겠다. 여기 있는. 제가 도면을 먼저 네. 보는 게 낫습니다. 아, 요거는 저희 집에 있던 건데 아버님이 피람 나오셔가지고 어디서 나오셨어요? 저 흥남. 고향으로 돌아가시는지 못하고 속초에 자리를 잡으신 거예요. 요거는 저희 아버지 글씨체인데요. 여기 입구에 들어오시면 칠성조선소라고 이제 써 있어요. 이게 배에다가 배 이름을 자동화가 안 돼 있으니까 사람이 써야 돼요. 배들이 다 똑같이 생겨도 네. 글씨체는 다 달라요, 조선소마다. 아, 어느 조선소 배구나 그런 걸 좀 알 수 있는 것들이기도 하고요. 요 도면이 지금 저희 만들어 놓은 배. 그걸 저 이걸 합판에다 그려놓으셨어요? 여기다 합판에다 여기 합판은 신주성이 없잖아요. 줄거나 늘어나거나 그거 없으니까 구겨지지도 않고. 종이에다 하는 게. 변화가 없으니까 여기다 이제 요걸 이제 축소시켜서 만든 게 저거. 여기 아까 그 도면 한전에 2분의 1로 축소시켜가지고 이게 동력선이죠? 네. 엔진이 있죠? 엔진 있어야지 가는. 네, 네. 요런 곡선 곡면은 어떻게 만들어요? 깎아서 만드나? 아니 그 휘어서 휘어서 이거 네. 다 휘어서 다 휘어서 나무를 휘어. 이 반듯한 나무인데 휘어서 이렇게 붙이는 거지. 목수님 이런 거 제조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나 걸려요? 이렇게 혼자 하게 되면 한 3개월. 혼자서. 근데 지금은 뭐 물량도 없고 FRP 합성 수질에 이제 플라스틱이라고 빠르지. 지금 있는 배들은 전부 저 합성 수지로 만드는 배들이고. 그러니까 나무배 자체가 별로 없죠. 이거 그러면 지금 목수님 바로 다음 때 이렇게 이어서 배우시는 분이 그럼 대가 끊기는 거예요? 지금 속초에서 제일 젊으신 젊은 목수님이세요? 이거 젊은 시절로 돌아가시면 목수일 계속 하실 거세요? 네. 일일이 손으로 다가 톱을 캐고 그러지. 도끼로 패고. 50달짜리 연장을 네. 사용하면서 큰 도면들 다 위에다가 작업을 하는 걸 보니까 참 경이로운 생각이 들고. 선생님 같이 가요.
사진 찍었는데 너무 쨍하게 예쁘게 나와요. 응? 뭐라고?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이 너무 쨍하게 예쁘게 나와요. 누가? 선생님 뭐 예뻐? 사진 보내드릴까요? 늙은이가. 찍었는데 예뻐요. 근데 이제 도서정까지 이후에 좀 동네 책방들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네 책방이나 골목 책방들의 말하자면 어떤 동네 안에서의 기능이랄까 뭐 온라인으로 주문하잖아요. 요새는 책을 앉아서 받아본다는 것과 네. 책을 사러 걸어서 자기 몸으로 자기 다리를 움켜서 걸어서 책방에 간다는 것은 그건 확실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걸어서 책방에 간다는 것은 그것이 이제 자기의 생활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책이라는 게. 선생님 여기 속초에 이제 동화서점 있는데 동화서점 오고 싶으셨던 뭐 이유 있으세요? 아니 여기가 그렇죠. 네. 60년이 된 지방 서점이잖아. 진짜 오래됐어요. 60년 전이면 여수복지구니까 네네. 아주 황폐한 마을이었거든. 이 60년 전에 속초라는 데가 네. 거기서 책방을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선구적인 어떤 열정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60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으니까. 여기구나. 동화서점. 되게 크네. 헉, 개점 1956년. 규모가 커요, 선생님, 굉장히. 이게 책 되게 많이 있는 종합서점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훈입니다. 김영건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경 약간 김영건입니다. 서점이 60년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할아버님이 하신 거예요? 네,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할아버님은 시작했어요. 고향이 어디신가요? 할아버지께서 여기 장천마을이라고. 여기 산불난데.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훈입니다. 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아니 진짜 놀라운 게 어떻게 그때 당시에 이제 워낙에 이제 속초 지역 좀 황폐했을 텐데 어떻게 서점 내실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한 건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하셨고요. 학교는 있는데 아이들이 뭐 책을 볼 만한 이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네. 문구점을 겸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사실 뭐 배구공도 달려 있고 문구하고 막 섞여 있으니까. 문구사, 동아 문구사라고. 예. 그러다가 이제 60년도 후반기에 문구점을 없애고 서점으로 했죠. 2000년대 중반부터 이제 온라인 서점이라든가 온라인으로 이제 많은 게 관심이 집중되고 오프라인 서점들은 상당히 이제 몰락을 많이 했죠. 서점을 그만둬야 되느냐, 계속 해야 되느냐 고민하다가 아이하고 한번 상의를 해봤어요. 그래서 너가 내려온다면 계속 한번 해보겠다. 뭐 새로운 투자를 해서라도 한번 해보겠다 해서 아이가 결정을 해서 내려와서 이렇게 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호응을 해주시고 또 관심 있게 봐주셔서 이제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책방이 워낙 오래돼서 좀 기억에 남는 손님분이나 이런 분들 있으세요? 기억에 남는 손님은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에 서점이 하도 안 되니까 손님 없을 때. 네, 손님이 네. 없어서 저녁 되면 문을 일찍 닫고 그랬어요. 혼자 가게를 보다가 이제 약속 시간이 돼서 문을 잠그고 갔는데 아래층에 손님 있는 걸 모르고 문을 잠그고 갔어요. 손님. 근데 그분이 뭐라고 불을 다 껐는데도 아무런 기척이 없어서 저는 네. 갔죠. 네. 마침 제 친구가 걸리고 지나가다가 불이 꺼져 있는데 안에 사람이 있으니까 도둑으로 오인해서 저한테 전화를 해요. 책도 쓰기 그래서 이제 다시 와가지고 문을 열어주고 그분 지금도 가끔은 오십니다. 그러세요? 아직까지도 오셔요.
보니까 여기 작가별로도 분류되어 있고 출판사별로도 분류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문학 코너인가 봐요. 문학. 일본 소설. 여기가 서점의 분류법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서점이 갖고 있는 약간 독특한 그렇죠. 독서법, 공부법. 어떠세요, 선생님? 서점? 지원해요. 지우세요. 선생님 섹션이 따로 있어요. 저기에 책이 제가 아까 봤죠. 여기. 선생님은 서점에서 본인 책 이렇게 읽고 있거나 딱 들고 다니는 독자 볼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감정이 드세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아, 큰일 났다. 그렇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전거 여행은 4월 되면 꼭 읽어요. 막 외우는 문장도 있어요. 목련, 등불이 켜지듯 피어난다. 산수와 막 꽃의 아른거리는 그림자로 피어난다. 막 이런 문장. 이게 봄에 약간 어떤 느낌이 있냐면 비타민 C를 이렇게 섭취하는 느낌이 있어요. 자전거 여행의 어떤 문장들을 이렇게 읽으면 좀 약간 봄 같다. 저는 그게 저의 리추얼이에요. 개인적으로. 자전거 여행 거. 근데 서점이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책 사고 뭐 팔고 이런 역할이 아니라 이렇게 뭐 동네에 있는 어떤 문화적인 커뮤니티 기능도 하잖아요. 그 콘서트 같은 것들도 하고 지역에서 중요한 뭐 그런 행사라던가 문화적 행사 같은 거 네. 기획해서 네. 하는 기능이 있어야지 책과 관련된 행사들을 동네가 좀 사람 사는 동네가 되는 건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김훈입니다. 저는 집에 숨어서 글 쓰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앞에서 말하려고 그러니까 좀 무서운 생각이 드는군요. 어제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동해안에 오면은 시간이 여기서 이렇게 새로운 시간이 올라온 느낌이 들어서 속초에 오면 이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더 좋군요.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고장에서 사시는 겁니다. 부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김훈 작가님 책이 아닌 일단 속초의 시인 이성선 시인님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네, 김훈 작가님께서 특별히 추천을 해주신 그런 시인님이셔서 이성선 씨는 그 고성에서 태어나가지고 속초에서 사시다가 60살 무렵에 돌아가신 시인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죠.
오신 북토커 분들 중에 이렇게 살아생전에 이제 시인과 추억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이야기 함께 나눠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성선 선생님과 같은 동네에 살았거든요. 선생님께서는 늘 걸어 다니셨어요. 길에서 만났을 때 인사를 드리면 굉장히 반가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빙그레 웃으시면서 인사를 받아주셨는데 그때 저는 굉장히 적막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절친이셨던 극작가 이반 선생님께 얘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 근데 늘 파도 소리에 잠 못 이루면서 힘들어했다고 그래서 학교 결석도 좀 잦았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성선 선생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그랬더니 절대 고독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길에서 만났을 때 느꼈던 적막감이 바로 절대 고독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많은 시집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시를 몇 개 골라왔어요. 그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서정시로 쓰셨어요. 청초호라는 시가 있어요. 청초호. 이건 읽어드리겠습니다. 설악산이 물속으로 잠자러 들어가고 나도 집을 가지고 그의 산자락 끝에 내려가 늦도록 시를 쓰다 잠이 든다. 곁에 먼저 고단히 쓰러져 잠든 낮은 집들, 항구 도시의 밤 등불은 시간이 깊을수록 깊게 취해 새벽까지 무리를 호화롭게 떨어져 우리의 지붕을 덮어준다. 먼 하늘나라에서도 보이는 작고 일그러진 우리 마을, 가난한 꿈의 지붕을 비단보다 더 눈부시게 덮어주는 저녁 등불 이불. 여기서는 속초라는 동네가 아주 작고 일그러지고 가난한 그런 마을로 그려져 있죠. 호수와 하늘이 이렇게 이불처럼 우리 마을을 덮어주고 있구나. 설악산과 동해바다의 이미지가 아주 강렬하게 나타나 있죠. 그런 거를 아름다운 서정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고장에서 아주 일생을 마친 훌륭한 서정 시인이죠. 젊었을 때 좋아했던 시인입니다. 오신 분 중에 또 이성선 시인의 좋아하는 시를 또 낭독해 주시다고 하신 분이 계셔서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이신지. 교수님의 생은 이제 별에 대한 시를 많이 쓰셨고요. 지금은 분명히 별이 되어 계실 거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스님의 생은 그 별을 보며라는 시를 아시겠지만 그거에서 한치도 벗어남이 없이 사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를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별을 보며 이성선 내 너무 별을 쳐다보아 별들이 더럽혀지지 않았을까? 내 너무 하늘을 쳐다보아 하늘이 더럽혀지지 않았을까? 별아 어찌하랴? 이 세상 무엇을 쳐다보리? 흔들리며 흔들리며 걸어가는 거리. 엉망으로 술에 취해 쓰러지던 골목에서 바라보면 너 눈물 같은 빛남, 가슴 어지러움 황홀히 헹구어 비치는 이 찬란함마저 가질 수 없다면 나는 무엇으로 가난하랴.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김은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김은 선생님 좋아하셔서 다 이렇게 모이셨을 거예요. 선생님께 이렇게 궁금했던 거 평소에 뭐 책 읽고 나서 또 뭐 들었던 의문점이라던가 뭐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부분이라던가 있으시면 가감없이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선생님 아마 잘 답변을 해주실 것 같아요. 한 분씩 한번. 저 뒤에. 연필로 쓰게.
이 책에 보면은 그 전쟁 이야기가 네.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단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고 이런 이상가족 문제라든지 좀 이게 얽히고 설키는 이 문제가 좀 어떻게 좀 될 거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한번 해봅니다. 청와대에다 물어보셔. 내가 숨어서 글 쓰는 사람이 그런 어려운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산가족 문제는 역시 제 생각에는 정치 경제 문제와 분리를 해가지고 그만 따로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가족 면회할 때 보면 막 붙들고 울고 그러잖아요. 그럼 또 끝나면 또 서로 헤어지고. 야, 이게 야만적인 세월이 도대체 있나 싶어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그냥 또 띄워버리잖아요. 그 작별상봉이라 그러대. 마지막 날 만나는 거. 작별상봉이라는 말도 이상하거니와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정치 경제와 분리시켜서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어떤 뭐 그런 문제 대안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이제 그 관중들한테 혹시 추천하고 싶은 책이 혹시 있으신가요? 나는 책을 내가 많이 읽은 사람인데 내가 책을 많이 읽은 거를 난 자랑으로 여기지는 않아요. 나는 그 이상한 책을 봐요. 나는 그 기술 서적도 많이 봐요. 항해사 자격 시험 문제 이런 거 봐요. 그리고 소방관 불 끄는 법. 근데 제일 재미있는 것은 역시 항해사 자격 시험 문제. 3등 항해사 자격 시험 문제. 그거는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기술이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태풍이 파도가 치잖아요. 엄청난 파도, 집채만한 파도는 계속 들어오잖아. 계속 한 번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때 이렇게 인간이 배를 타고 이걸 어떻게 돌파해 가는가를 써놓은 거예요. 참 아름다운 거죠. 근데 파도가 치면은 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파도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무서워서 옆으로 대면은 이게 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파도가 배 옆을 때리니까 뒤집어 버리죠. 파도가 치면 어떻게 하냐면은 곧장 들이대야 돼 배를. 하나씩 타는 거야 하나씩. 파도와 배가 부닥치는 면을 최소한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직각으로 들이대는 직각으로. 고층 건물에 불이 나잖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선착대예요. 제일 먼저 온 소방대.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인명을 구조해야 되니까. 선착대는 불을 끄는 게 아니고 고가 사다리를 타고 고층으로 들어가서 인명을 수색해서 사람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끌고 다시 고가 사다리에 태워서 내려보내는 거죠. 그럼 나중에는 여러 소방대가 오잖아요. 대원들한테 지시를 너는 8층으로 들어가라. 넌 9층으로 들어가. 그럼 다 들어가야 돼. 그냥 못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바람이 동쪽으로 불면 소방대장은 가장 기술이 좋은 강력한 부대를 동쪽에다 배치시켜야 돼요. 바람의 반대 방향에다 강력한 부대를 배치시켜서 이것이 연소에 인화되는 걸 차단해야 돼. 지휘관이 되셔도 되겠습니다. 아니, 말로만 해야지 할 줄은 몰라. 하라 그러면 못해.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서 이상문학상 작품집에 보면은 2004년도 28회 때 선생님께서 화장이라는 걸로 해서 대상 수상을 하셨습니다. 저를 탁 잡은 문장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너무 궁금해서 갑자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잠깐 그 문장을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추은주. 제가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을 부를 때 당신은 당신의 이름으로 불린 그 사람인지요. 당신에게 들리지 않는 당신의 이름이 추은주. 당신의 이름인지요.
네, 이 문장이 곳곳에 이제 처음과 끝, 중간 곳곳에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어떤 이런 문장을 또 쓰시게 됐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저 글을 쓸 때는 내 마음이 지금보다 이렇게 순수하고 맑았던 시절이에요. 그냥 그렇게 쓸 수 있죠. 지금은 못 써요. 지금은. 내가 저걸 쓴 목적은 인간의 생로병사를 이렇게 한꺼번에 보여줘야 되겠다는. 부인은 죽잖아요. 암 걸려서 죽는데 그 옆에는 또 이렇게 추운데라는 아주 아름다운 여자가 있죠. 그리고 저 주인공 오상무. 이건 아주 타락한 인간이에요. 그죠? 썩어 빠진 인간이지. 달고 다른 그렇게 썩어 빠진 인간의 내면에도 그 아름다운 거를 볼 줄 아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그 죽음을 감당해 가면서 이런 그 생로병사의 모습을 한꺼번에 보여주겠다고 쓴 건데 추운줄한 젊은 여성, 이 젊은 여성의 그 생명의 아름다움 이거를 내가 기어코 묘사를 하겠다 결심을 했어요. 젊은 여성의 생명의 아름다움이 세상에 제일 예쁜 거잖아요. 그거를 묘사해 놓고 거기에는 정말로 그 접근이 안 되는 거다. 남자가 이렇게 접근이 안 되고 이것은 네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그게 넌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그 타인, 영원한 완벽한 타인으로서의 남 그런 거를 쓴 거죠. 쉬운 질문 하세요. 쉬운 질문. 오케이. 그럼 옆에 계신 분. 네. 혹시 지금 준비하고 계신 작품이 있다면 또 어떤 주제로 쓰고 계신지 궁금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건 영업 비밀인데. 영업 비밀을 말하고 하니까 인간의 그 야만성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악 거기에 또 저항하는 인간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나의 당대 얘기를 좀 써보고 싶어요. 이제 당대.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얘기를 아주 디테일하게 써보고 싶은데 그거는 좀 세월이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시대의 얘기를 쓰는 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네, 바로 어제 오늘의 일들을 가령 우리 동네는 저는 일산 살거든요. 짬뽕 가게 있는데 짬뽕 24시간 짬뽕 팔아요. 근데 짬뽕 값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11,000원 짬뽕. 그리고 또 3,000원짜리도 있어요. 짬뽕 값이. 그러면 거기 와서 짬뽕을 먹잖아요. 3,000원짜리 짬뽕을 먹어요.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새벽에 와서. 그 어떤 젊은이들이냐면 편의점 알바 끝나서 집에 가는 사람들, 알바 들어가려고 또 출근하는 사람들, 밤새 대기한 경찰들 집에 갈 때.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시장의 질서라는 거예요. 시장의 합리성.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11,000원짜리를 먹고 돈이 없으면 3,000원짜리 먹어요. 난 우리 동네 짬뽕 값에 이 시대의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과연 그런 시장의 자율성이 인간이 이렇게 추구해야 되는 마지막 사회의 모습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회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난 모르겠어요. 이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죠. 그런 문제를 써보고 싶은데 그게 잘 써질지를 모르겠어요. 비밀을 너무 많이 못 놓칠지. 제가 마지막으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한테 글을 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글이라는 게 선생님 삶을 어떻게 바꿔 놓았는지 저는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젊었을 때 내가 소설가가 되겠다는 꿈은 없었어요. 난 그렇게 환상적이고 낭만적인 꿈을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젊었을 때 꿈이 오직 하나였어요. 밥 먹는 거였어요. 그 이외에 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럼 오늘날 왜 이렇게 됐냐 하면은 내가 나를
드러내 보려고 나를 표현하다가 보니까는 여기까지 온 거지. 내가 뭐 이렇게 의도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난 앞으로 내가 얼마 정도 살다가 갈 거 아니에요. 난 작품 3개만 더 쓰고 가려고 그래요. 3개. 내가 이 나라의 소설가로서 기억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일에 대해서 난 아무런 관심이 없어 진짜로. 그러나 그 3편을 나는 온 힘을 다해서 다 하고 가려고 그래요. You always played with passion, no matter what the game. When you took the stage, you shine just like the sun. Oh, that's what I